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요즘 화두는 역시 이야기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의 조희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수많은 대중문화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많이 얘기되는 거 오징어 게임, BTS, 그리고 또 기생충도 빠질 수가 없죠. 네. 이런 콘텐츠들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제 지론이기도 한데 저는 콘텐츠의 본질은 결국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애니메이션, 웹소설, 웹툰, 게임, 그밖에 어떤 공연, 전시, 예술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는 중심이 되는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도전의 여정, 즉 서사가 이제 들어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콘텐츠라는 거는 스토리텔링이고 이 스토리를 이끌고 가는 작가가 결국에는 콘텐츠 창작의 핵심을 쥐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가의 시선, 네. 이야기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제가 최근에 틱톡에서 주목해서 본 콘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아주 독특하게 봤는데 심청전 다이브. 네, 들으셨군요. 네. 지난 1월에 이제 올라온 거였는데요. 쇼폰 플랫폼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주 45초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 영상이. 짧은 영상이죠. 네, 그런데 무려 이거를 이제 조회한 조회수가 110만이 넘었습니다. 110만. 네, 어떤 영상인지 잠깐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The fish in the sea can't stop me. All of the waves in the world can't rock me. I'm on a mission in G. Just watch me go. Dive. All that's left is the dive. Don't forget to close your eyes and hold your breath. Ready, set. Take the dive. 네, 가사를 보면은 아무도 나를 멈출 수는 없어. 네, 이 세상의 어떤 파도도 나를 흔들 수는 없어. 나에게 목표가 있고 이걸 위해서 내가 돌진하는 모습을 한번 다들 지켜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은 사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한복을 입은 이런 캐릭터가 디즈니풍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 보고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힘있고 좀 드라마틱한 느낌도 듭니다. 그렇죠. 되게 매력적이죠. 사실 저 노래를 이제 작곡하고 작사까지 한 작가는 이제 줄리아 류라는 하버드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말을 조금씩 배우는 한인 3세라고 해요. 네, 근데 할머니한테 어느 날 이제 심청전을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실 심청이가 인당수의 아버지를 위해서 몸을 던진 다음에 다시 환생을 하잖아요. 항우로. 환생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아버지와 회유하는 그 여정이 마치 그 미국 사회에 가서 한인들이 뭔가의 도전과 성취를 하는 그 과정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느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는 한국의 공주가 없느냐라고 해가지고 네, 이런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제가 재밌게 봤었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한국인한테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심청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그 아버지를 위한 효녀 딸이면서도 그렇죠. 희생, 그런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줄리아 류라는 작가가 표현해낸 그런 심청이는 굉장히 도전하고 성취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이런 캐릭터를 또 끌어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끌어냈을까라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그 하버드대 의대 예과에서 의대생이었어요. 2년을 먼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공연예술 쪽으로 전공을 바꾸게 됐대요. 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런 콘텐츠를 실제 디즈니가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꿈을 이렇게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재밌었던 포인트는 이 어떻게 보면 MZ 창작자잖아요. MZ 세대 창작자가 본인이 이제 직접 이렇게 쇼폰 플랫폼에다가 자기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또 이게 자신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아까 애니메이션으로 예. 보였던 게 네. 자기 얼굴이에요.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자기가 앱을 얘기하면 썼군요. 그렇죠. 네. 네, 스냅챗이라는 그런 앱을 써서 디즈니의 캐릭터로 이렇게 분장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용자들한테 네. 디즈니를 해시태그 해달라. 그래서 디즈니한테 이렇게 좀 나중에 이걸 애니메이션화 해달라. 네. 라는 식의 어떤 적극적인 요구를 좀 같이 합시다라는 식의. 요즘 청년답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만 봐도 뭐 다이브 하니까 역동성이 네. 넘쳐납니다. 그렇죠. 네, 교수님 요즘 핫한 플랫폼 우리 OTT에서요. 예. 또 한국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시리즈가 나온다고 하죠? 예,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8부작 드라마 시리즈고 파친코입니다. 아마 파친코는 소설로 유명하죠. 예, 네. 2018년도에 이제 출판이 먼저 됐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193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간 그러니까 제일교포죠. 제일교포 가족 4대의 삶을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간 네.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작가가 역시나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이 작가도 한국계 1.5세 네. 미국인 이민자입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한국어는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중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일본으로 이제 갔다고 해요. 근데 문제 의식이 굉장히 조금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관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은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정체성은 굉장히 도전하고 성취하고 생활력 강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면 사실 그 일본에서의 제일교포의 이미지는 그와는 좀 반대의 이미지로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걸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삶들이 굉장히 궁금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 제일교포들을 한 4년 정도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소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제목이 파친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박에서 맞습니다. 말하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제일교포 삶을 굉장히 은유적으로 운명을 알 수 없는 좀 도박 같은 삶이다. 뭐 네. 이런 식의 어떤 은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도 역시나 작가가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일 텐데요. 어떤 스토리와 캐릭터가 대중을 움직이는 걸까요? 저도 너무너무 알고 싶은 답이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로 많은 창작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직접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줄리아 류한테 한번 직접 제가 물어봤어요. 이메일로. 그랬더니 네. 회신이 왔습니다. 답장이 왔나요? 네, 회신이 왔는데요. 지금 화면으로도 보시지만 그 경험으로 만들었던 그 심청전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결국에는 창작자의 삶을 투영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K 콘텐츠 하면서 어떤 우리 한국적인 콘텐츠의 위상을 이렇게 드높이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더 조명됐으면 하는 거는 뭐 국적을 떠나서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하고 당당하고 용기 있는 언어로 삶의 이야기. 그렇죠. 네. 세상의 독자들에게 건넬 줄 알고 또 자신의 어떤 일상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낯설게 보면서 통찰하는 이런 반복적인 어떤 훈련이 굉장히 독특하고 전 세계인들의 그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일상에서도 낯설게 보기, 통찰 이런 거야말로 어떤 창작과 생산에 내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